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보고서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코딩 기술 배우는 거,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까지 하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 뭐랄까 핵심을 빠르게 잡고 싶으시다면 이번 분석이 딱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냥 컴퓨터 활용 능력 배우던 ICT 교육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은 이제 기술을 그냥 쓰는 소비자에서 벗어나서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디지털 창조자를 키우는데 목표를 두는 거죠. 디지털 창조자요.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팅이라는 교과목을 필수로 가르치는데 이게 다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자료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코딩이란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코딩은 그냥 특정 언어로 명령어 쓰는 약간 기술적인 행위에 가깝다면 프로그래밍은 좀 더 크게 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부터 개발까지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자 뭐랄까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컴퓨팅 사고력, 컴퓨테이셔널 싱킹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네. 이게 단순히 코딩 잘하는 능력, 뭐 그런 기술 용어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럼 뭔가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게 나누고 문제 분해, 또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고 패턴 인식,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과감히 덜어내면서 추상화, 이걸 해결할 절차,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 설계, 그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특정 기술이 아니라 정말 범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네요. 네, 맞아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인 셈이죠. 그럼 이 컴퓨팅 사고력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예측 불가능성? 네.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능력보다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컴퓨팅 사고력이 바로 이런 능력의 기반이 되어주고요. 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거군요. 그럼 컴퓨팅 사고력 말고 또 강조되는 다른 역량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보고서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하고 AI 리터러시예요.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넘쳐나는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고 또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죠. 그리고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한계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소양을 말합니다. 아, 이제는 정말 이런 능력들이 전공 분야 상관없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본기가 되고 있죠?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흥미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생활 속 문제를 딱 주고 이걸 중심으로 배우는 문제 기반 학습, PBA라고 하죠. 네, PBL. 심지어 컴퓨터 없이 뭐 보드게임이나 카드놀이 같은 걸로 그 원리를 깨우치는 언플러그드 컴퓨팅 방식도 있어요. 컴퓨터 없이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HT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교감과 첨단 기술을 잘 결합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사용하는 도구들도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훨씬 다채로워졌죠. 처음에는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레고 블록 쌓듯이 하는 블록 코딩으로 아주 쉽게 시작하고요. 아, 네네. 아이들이 많이 하죠? 그러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파이썬 같은 실제 전문가들이 쓰는 텍스트 코딩도 배우고 또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써서 내가 짠 코드가 진짜 현실 세계의 로봇이나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경험도 해봅니다. 와, 직접 만지고 움직이는 경험까지? 네. 그리고 요즘엔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학습 속도에 딱 맞춰주는
AI 코스웨어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컴퓨팅 사고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길러주는 거죠.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하지만 물론 이런 좋은 교육을 모든 학생이 다 받으려면 현실적인 과제들도 남아있겠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교사 전문성 확보 문제,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 간의 어떤 교육 환경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순히 특정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죠. 기술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감까지 갖춘 그런 미래 시민을 키우는 것.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코딩 훈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보편화된다면 그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